조금 떨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또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름에 따라서 조금 다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아들과 아버지하고 되게 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9년도 2월 17일에 제가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벌써 내년 2월이면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2019년은 저에게 굉장히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이제 19년과 20년 올해는 제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제 동영상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영상이 뭐 100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힘든 가정 속에서 그래도 25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방송하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자신감을 얻게 됐죠. 노후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유튜브에 좀 관심이 없고 또 계정도 없고 저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성명하게 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제가 35년 전에 제 두 자녀를 철학관에서 제가 이제 장명을 했죠. 장명을 했는데 25년 전에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지어진 이름이 그 파동으로 소리로 불려지는 파동 성명학이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두 자녀의 이제 그 이름을 제가 지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지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또 이제 무료 이름 풀이를 받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문자를 신청하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저처럼 이제 성명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뭐 사주를 보러 가면 우리가 사주 좋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IMF 때 좀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 사주 내가 봐야지 되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 이제 배운 거고, 두 번째는 내 사주 내가 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가족들, 즉 제가 이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굉장히 착오가 많아요. 그런데 각 개인의 타고난 성격과 우리가 진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그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다 보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이의 타고난 성향을 알고 키우는 것이 그래도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파동 성명학을 공부한 30대 중반부터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또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가 그 파동 성명학의 원리와 같다는 이치를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성명학은 이론적으로는 안 돼요. 사람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려서부터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의 성장 과정을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면 내가 직접 양육할 때는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 벽이 아주 높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현명한 부모님들은 어때요? 직접 그 자녀들의 그 아동 발달 검사를 통해서 내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제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시절이죠. 그래서 사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학문이 명리학이구나.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리학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사실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명리학을 공부하기를 권유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명리학을 교양 과목에 넣어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를 알고 또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건강해지면서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력도 강해지겠죠. 우리가 이혼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혼할 때 보면은 항상 남의 탓이에요. 배우자 탓이고 또 주변 사람들 탓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명리학과 성명학을 배우고 나서 이게 뭐든지 나의 탓이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죠. 저 수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명리학이 최고의 교양 과목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자녀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면 이혼율도 줄어들 것이고 또 가정도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 윤재의 한글 심리 성명학을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하나씩 또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어렵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를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이 이제 이름을 한 번씩 이제 보면 박수진님도 들어오셨고, 옥진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칠혜님도 처음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막 소리가 잡음이 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박옥경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임세로님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름을 한번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인데 이제 지금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 여기 이제 도표가 있어요. 여기서 1, 2가 있고 3, 4, 5, 6, 7, 8, 9, 0이 있어요. 그래서 1, 2는 뭐냐면 나예요. 나도 되고 내 친구도 되고 내 형제도 되고. 근데 요분이 여기 지금 1이 있어요. 1이 있고, 이 3, 4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또는 마인드 또 정신 또는 예능감 또는 언변 또는 예능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5, 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뜻하고, 어려서는 아버지 또는 커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을 뜻하고 또 재물도 뜻하고 하죠. 그 다음에 이 7, 8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녀야 명예가 있죠.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디 다녀? 그러면 나 어느 회사 다녀. 그것이 뭐냐면 나의 소속감이고, 소속은 뭐 직장에서 나를 소속시켜주고, 그래서 쟤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명예가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7, 8은 그래서 명예가 되고 직장도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남편을 뜻해요. 남편을 뜻하는데 또 7이나 8이 남편이지만 7의 특성을 가진 남편하고 8의 특성을 가진 남편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또 자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7은 아들이고 8은 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90은 뭐냐면 남자 여자 다 동일하게 엄마를 뜻해요. 엄마를 뜻하고, 결국 모친이죠. 모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때요? 임명장을 주죠. 그 임명장은 도장이 찍혀 있고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9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문도 뜻하고 또 자격증도 뜻하고 또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뜻해요. 그래서 또 엄마도 되고. 자, 그러면 이분이 3, 3이 이분이 요게
요 337까지가 이 사람의 성이에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죠. 그러면 이 숫자를 푸는 방식은 또 따로 있지만 일단 3이란 뜻은 뭐냐면 이분이 3, 3이 7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자, 이 3, 4는 화고 7, 8은 금이에요. 그러면 화가 금을 녹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 3이 많다고 하는 것은 화가 많으니 이 금을 녹인다는 거죠. 이 금은 뭐냐면 이분 남자한테는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친하게 지낼 수 없는가요? 그 이유를 그래서 여기다 단 거예요. 자, 이분이 이 성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김씨 성을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예요. 그래서 이 김씨를 뭐라고 하냐면 조상운이라고도 하고 또 선천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 3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정신적으로 뭐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좀 참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7은 뭐냐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3, 3이 7을 만나면 화극금으로 인해서 자식을 극을 하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꾸 아버지한테 자꾸 참견을 듣는 거예요. 또 잔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면 자식이 안 풀리죠. 그래서 벌써 이 성에서 이렇게 3, 3이 7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예고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식이 안 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변동수가 많을 거야. 근데 이분이 이 조상에서 뭐냐면 1, 2도 없고 5, 6도 없고 90도 없죠. 그러면 1, 2는 뭐냐면 이분한테는 나라는 자존감이죠. 그 다음에 5, 6은 뭐냐면 부인을 뜻하고 재물을 뜻하고 90이 없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름에 이렇게 5, 6이가 90이 없으면 부모 덕이 없어요. 부모 덕이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 부모 덕이 없는 것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각 이름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1하고 0하고 5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름 전체에서 보면은 자, 이 선천운에서 7이 극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름 전체에서 7, 8이 없죠? 그러면 이분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식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름에서 그러면 7, 8이 있어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5하고 6이라고 한 것은 돈도 되고 여자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5, 6이 너무 많으면 하나씩 잘라줘야 돼요. 없애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부인은 그래도 잘 얻었어요. 부인이 굉장히 내조를 열심히 했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분이 남자가 직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 소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름이 중심수가 1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 중심수에서 첫 소리예요. 초성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다 가려놨어요. 왜냐면 개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분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려놨는데 이분의 이름이 중심수가 1이면 이분은 나에 대한 자존심 또 나에 대한 강한 자존감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분이 요 7에서 1을 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7이 요거 1을 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은 자기 어떤 주관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좀 많이 겪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혹시 이 이름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내 생각은 어떻다 이런 것도 또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것을 맞으면 맞다 또 틀리면 틀리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려주시고 또 질문을 하시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1이니까 7하고 1하고 했을 때 이분이 일이 극을 당하면 자식 때문에 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우리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저렇게 사주에서 내 에너지가 은근히 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분이 여기서 또 일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어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앞뒤가 좀 틀려요. 이분의 아들 이름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분은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인데
이분은 요 앞에 있는 숫자하고 뒤에 있는 숫자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요 아들인데 아들은 선천운에서 보면은 3, 4가 없어요. 3, 4가 없고 나의 주관이 2가 있다고 하는 것은 2가 두 개 저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강한 아이죠. 이제 근데 이 사람도 나이는 조금 이제 아들이 나이는 이제 조금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아들이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이렇게 2는 1, 2는 무엇을 극을 하냐면 이 빨간 것을 가만히 보세요. 화살표가 여기로 갔죠? 그러면 1, 2는 뭐냐면 5, 6을 극을 해요. 즉 1, 2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자존심만 너무 생각하면 내 부인을 극을 하고 또 내 돈이 나가고 왜냐면 남한테 내가 막 과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 6을 극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한다면 벌써 이 사람 선천운에서 아버지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죠. 아버지 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름 중심수가 2가 있고 또 1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선천운에서 아버지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름에서 또 2가 또 6을 누르게 되면 자 1, 2는 어디로 가야 돼요? 3, 4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3, 4를 걸지 않고 바로 5, 6, 오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1, 2하고 5, 6하고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항상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뭐가 부딪히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관계는 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영조대왕이 있었죠. 영조대왕. 영조대왕이 우리가 사도세자를 왜 그 아까운 아들을 왜 죽음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왜? 그 영조는 어때요? 영조인 분은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군주였잖아요. 근데 그 군주로서 다음에 대를 이어갈 아들이 완벽한 아들이 되기를 바랬지만 그 아들이 어때요? 그와 같지는 못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을 판단하고 또 이 아들은 뭐에서 판단해요?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의사가 안 맞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름을 본다면 자, 이 두 사람을 또 제가 같이 놨어요. 자,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이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은 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의 주관이 강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나의 주관이 강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남이 볼 때는 뭐 아들이 아버지 닮았네. 응? 또 둘 사이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굉장히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집은 잘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지내야 돼요. 떨어져.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지식할까요? 한번 우리 성명하고 여기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제 온라인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임세름 선생님도 한번 좀 적어 보세요. 또 우리 저기 박수진 선생님도 어쨌든 성명학도 공부하셨고 또 우리 김치현 선생님도 공부하셨는데 이름 전체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더 강할까요?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딪혔을 때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한번 답을 써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게 부담스럽시다면, 자, 이 이름에서는, 아들이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툴 때는 당연히 아들이 더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름에서 아버지가 더 상처를 받느냐? 또, 아들이 상처를 받느냐? 또 틀려요. 우리 전차영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그래서, 왜냐면, 자, 여기서 제일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닌데 수업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자, 한번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굉장히 대립관계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이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은 3사가 없어요. 3사가. 즉 아버지는 3사가 여기 있죠. 이름에는 없어요. 또 아들은 3사가 선천운에 없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요거 하나 있는데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것 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또 말씀 좀 또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채련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요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아직 잠깐만요. 글씨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크게 한번 눌러봐야 되겠네요. 한 숫자가 요거죠? 한 숫자가 양쪽에서 극을 받으면 극이 배가 되죠? 당연하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지내야 돼요. 이런 이름들은.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여기서 6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양쪽에서 극을 받고 있죠. 그러면 그게 배가 되잖아요. 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이름에서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아버지하고 이 이름을 계속 쓰게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 한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아요. 잘못하면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극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 이름에서 극을 제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름에서 여기 2하고 겁재가 또 여기 6을 극을 하고 있죠. 아버지를. 또 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극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이거 선천운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이름에서 선천에서 굉장히 크게 극을 당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 이름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극을 받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마 그 방법은 우리 김치현 선생님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고,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장명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이제 질문을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제가 이름을 배우게 된 계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두 자녀의 이름을 상담하러 갔다가 감명 받으러 갔다가 제가 배워서 지으라는 말을 듣고 한글 파동 성명학을 배우면서 직업이 되는데, 저는 그래요. 그때도 제가 35년 전에 우리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때는 장명소에서 지었는데, 그러면 왜 같은 철학관이고 같은 장명소인데 왜 이름을 푸는 방법이 틀리냐 이거죠. 그거는 이미 60, 70년대 그 한자 80을 획수 수리 성명학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자로 이름을 지은 것이고, 제가 25년 전에 상담하러 갔던 것은 뭐냐면 한글 파동 성명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 파동 성명학을 제가 이걸 배우면서 명리학에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음양 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에서 사건 사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주 왜 보러 가요?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그 해 운을 알고 싶어서 가게 되고, 또 사건과 사고를 미리 알고 대비하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주 명리학은 10년 이상을 배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그 명리학을 접하다 보니까 제일 자신 있는 것이 십신의 통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그 육친 관계의 그런 성격 분석과 심리 그리고 행동 분석을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성격 분석과 뭐 심리 이런 것을 사주를 아무리 공부해도 조금 알 수는 어려워요. 알기는 좀 힘들어요. 사람을 연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연구할 때 자녀를 누가 키우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면 우리 자식도 잘 몰라요. 자식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남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연구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가족들부터 제가 연구한 거고 또 명리학을 공부하고 또 사주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 성명학을 통해서 사람을 연구한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행동 분석까지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명학을 3개월 가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 3개월 가정을 들으시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사주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주 공부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이 쉽게 강의하는 금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마약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왜 또 마약 선생이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한번 강의를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죠. 제가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명학을 공부를 할 때 또는 장명서를 찾아갈 때 자음파동 성명학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25년 전에 공부한 것은 자음파동 성명학인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장명법도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음하고 모음하고 같이 성명학을 하면서 윤재희 한글 심리 성명학 연구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아직도 자음파동 성명학을 또 그 유튜브에서 자음파동 성명학으로 이름을 감명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디다가 모음을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모음은 다 팔아먹고 자음만 가지고 이름을 짓고 또 내가 또 새롭게 또 이름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자음파동 성명학으로 자기 이름을 개명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자음 성명학으로만 해주는데 그래도 요즘에 다행인 거예요. 엊그제도 자음파동 성명학에서 이름을 상담 받아보고 그 다음에 모음까지 하는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비교를 자세하게 해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 이름을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파동 성명학을 앞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성명학에는 어때요? 인복과 돈복, 배우자복, 자식복, 건강복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상처를 누가 받느냐? 아들이 받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름이 더 센 것 같지만 상처는 그래도 또 아들이 더 많이 받아서 아들이 건강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인간관계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죠. 우리가 조직사에서 있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항상 저런 식으로 대할까? 왜 요새 갑자기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을 알게 되면 심리 분석도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심리 상담가 일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신 사람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김주경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이 심리 상담가도요. 우리가 뭐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그 다음에 뭐 주소 적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상황을 심리 상담가한테 얘기를 하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뭘 주나요? 진단지를 주잖아요. 진단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전채영 선생님이 성심 안으로도 자식이 불편한데 중심수를 어떻게 보완하면 될런지요. 선생님, 우리 전채영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성명학 강의를 다 들으셨는데 지금도 이제 일을 창업을 해서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선생님처럼 돈을 내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저한테 또 문자 다시 주세요. 제가 물론 잊지 않고 제가 답을 주겠지만 그런 것을 답은
제가 이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가들이 그 진단지를 주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100문제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우울증이 있지만 없다고, 그런 증상이 없다고 이렇게 적어내면 그거는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으로 심리 분석을 해보면 진단지하고 진단지에서 좀 부족한 것을 이름으로 벌써 그 사람을 다 미리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심리 상담가는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 상담은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고 또 명리학은 동양의 학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사들하고 한의사들하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지만 각자의 굉장히 좋은 점이 있잖아요.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가들이 이 상담을 하다 보면 한계의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 심리 상담가들이 명리학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또 정신의학과이신 선생님도 명리학 공부할 때 우선 성명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명리학이 더 쉽고 또 명리학에서 벽을 넘기 힘든 거 10년 해도 힘들고 20년 해도 힘들고 또는 박사를 땄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박사는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사과정 가면 논문을 쓰느냐고 실제 통변 같은 거는 수업을 안 합니다. 다 이론적으로 학설을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성명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름으로 심리 분석이 가능하고 또 행동 반경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의 벽을 넘을 수가 있고 사주를 한 길게는 10년까지도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명학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제가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 또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때도 마지막 수업 때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명리학을 잘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 제가 이제 낙하비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명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낙하비법도 되게 배워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날 일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성명학을 주로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하지만 이 실시간 방송일 때는 사주도 제가 좀 할 것이고 또 타로도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타로를 유니버설 타로를 많이 배워요. 근데 저는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저는 유니버설보다는 심블론 타로를 제가 많이 권유하고 있죠. 왜냐면 이 타로가 빠르게는 제가 2010년이 아니고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배웠죠. 성명학을 이제 96년도에 제가 배웠으니까 이 타로는 유니버설 타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가 다 알아요. 알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이신 분들이 유니버설을 공부하게 되면 이미 손님이 다 알고서 선생님 이거 저거죠? 이건 안 좋은 거죠? 이거 좋은 거죠? 막 이렇게 하면은 초보자인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그러면 어때요?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블론 타로를 제가 7, 8년 전부터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 심블론 타로를 배우신 분들이 제가 지금 성명학에서 십신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 타로나 또는 다른 거 명리학 배우러 왔다가 제가 또 성명학을 먼저 권유를 하죠. 왜냐면 성명학 3개월 동안에 4주 10년 20년 할 거를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농축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몰라도 사주를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이름을 가지고 사주 보듯이 하니까 깜짝 놀라죠. 자,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통해서 성명학을 통해서 육친통변, 세운법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사 가는 것도 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에 자신이 없거나 또는 명리학에 자신이 없거나 이름을 저한테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자기 친구가 제 유튜브에 아주 애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했는데 어때요? 이거는 홍보죠. 자,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또 이름이 운명을 이끕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이름에 대해서 장명법을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설프게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좀 지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특히 수업 중에 안 좋다고 했던 거, 또 유튜브에서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걸 좋은 쪽으로 알고서 이름을 지어서 저한테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명리학 또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저한테 이 성명학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왕따를 당했어. 내가 왜 왕따를 당했냐 이거죠. 저한테 왕따를 당하신 분들, 왕따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또는 불면증이 온 사람들, 그분들 자기네 이름을 상담을 받다 보면 제가 거기서 심리 분석을 해줍니다. 또는 부부관계, 인덕 이런 데서도. 그래서 저한테 명리학을 배우시는 분들 또는 내가 사회생활에서 너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때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 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사조대로 이름이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심리 분석, 질, 부부관계.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장모님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장모님이 자기 사위하고 딸을 이혼시키려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가지고 부부관계 또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주고선 제가 이혼시키면 안 된다고, 어차피 같은 배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성명학, 그만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또 이름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저기 강의만 하시고 장명은 안 하시나요? 또 이렇게 또 전화가 와요. 저 장명, 개명 다 하지요, 당연히. 근데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뭐다, 우리가 파동 성명학 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질문이 또 있으면 또 제가 받아볼게요. 질문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할 건데,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 주는데, 너무 장명법에 관련된 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지금 질문이 없으시죠? 물론 몰라서 질문을 못해요. 뭐 이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왔는데 잘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지만, 오늘 주제는 이름에 대한 중요성,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아까 어때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면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김채련님, 아버지와 아들 궁합은 참, 비견하고 겁재가 있으니까 일단은 처음에 만날 때는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 왔니?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점차 이 아들은 말이 없죠. 아까 보셨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인사만 하는 정도예요. 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큰 깊은 대화는 나눌 수가 없죠. 아버지 이름에서도 어때요? 식상이 굉장히 적었죠. 또 아들 이름에서는 또 굉장히 약했죠. 그러면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만났을 때 둘이서는 아버지하고 아들과 관계에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냐? 그리고 서로 각자 방에 들어가는 거죠. 왜? 아들은 아버지하고 상처받기 싫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 열이 올라요. 열이 올라. 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궁합은, 일시적인 궁합은 좋지만 오랫동안 관계 소통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식상은 뭐냐면 우리 김철현 선생님의 수업 중에 다 아시겠지만 식상은 언변이라고 그랬죠. 언변은 어때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없으면 말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말을 상대방하고 소통이 좀 어렵죠. 소통을 잘 못하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눈치를 못 채요.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아버지 왜 담배 피세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항상 똑같은 얘기 해야 돼? 막 이렇게 직선적으로. 근데 그 아들 이름에서는 그렇게도 잘 안 할 거예요. 그 아들 아마 나중에 우울증이 오기가 쉬워요. 그리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소통은 잘 안 돼요. 식상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식상이 없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하고 소통할 때 적당한 단어, 적절한 용어 이런 것을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없습니까? 예, 제가 우리 김채연 선생님 아까 물어봤던 거 그거 제가 따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제가 밤에 9시에 또 좋은 주제로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식상 부재일까요? 예, 그렇죠. 아니죠.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부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파동 주파수 때문에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식상이 부재라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다른 파동 주파수 때문에 더 영향이 많을 수도 있어요. 박옥경님, 예. 좋은 강의 잘 듣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감사하네요. 항상 수요일날 밤 9시에 제가 또 할 거니까 보통 평상시에도 유튜브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제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주제로 또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주면 제가 또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 할까요? 제가 첫 방송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조금 긴장이 덜 됐네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에요. 감사합니다.